였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인데요. 환경위원회 운영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그 예산 집행률이 66.7%인데 뭐 위원회 개최가 좀 미비해서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위원회는 저희가 2회 실시를 했고요. 야생동물 피해보상위원회 가 이제 심의 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심의 대상이 없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업 개요 밑에 보면 그 빛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빛방사 허용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이쪽에 보면 빛방사 허용 기준 측정 의뢰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죄송합니다. 그 2024년도 환경정책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는데 왜 2025년도에는 그 환경정책위원회를 1회로 선정하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해마다 좀 정책위원회가 횟수가 적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천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관련해 가지고 이해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횟수가 이렇게 보통 많지 않아서 2회로 줄였습니다. 통상 매년 1회 정도 개최하셨던 거예요? 없는 때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예산이 좀 불명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빛방사 허용 기준 측정 의뢰 사업에서 빛방사 허용 기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됩니까? 방법까지는 제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측정하는 그 측정 기계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컨설팅하는 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회 정도면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 의뢰하는 비용은 이건 전문 기관에 의뢰할 경우만 비용이 드는 경우만이고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하면 컨설팅은 가능합니다. 근데 행정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은 환경공단에서 하는 컨설팅을 먼저 활용을 하고 문제가 되는 데에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24년도는 예산이 없었었는데 2025년부터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인 건가요? 네. 그럼 그 전에는 그 빛방사 측정에 대한 뭐 의뢰가 없었나요? 아니면은 의뢰는 있었는데 시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던 건가요? 민원은 많았었고요. 저희가 환경공단에다 매번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단에서 한 거 가지고 처분이 가능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은 전문기관이 아니기 인증받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업 쪽에서도 그 빛방사에 대해서 좀 민원들이 많이 좀 있고 할 텐데 이 사업량 가지고 좀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어떻습니까? 글쎄, 민원 지금 저희는 농업 쪽이 아니라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한 그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 쪽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환경위원회에서 하는 빛방사 측정은 그 도심에 발생하는 야간 5개 조명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예, 도심이 아니라 그 조명 대상이 따로 있어서 그 조명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한 그 조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조명에 의해서 그 뭐 농산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7쪽의 유해조류 퇴치 사업에서
그 떼까마귀 퇴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적이 드물고 주차 차량이 없는 곳으로 퇴치를 하고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지역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까? 우선은 저희가 뭐 이렇게 딱 장소를 정한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다니지 않는 쪽에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그 퇴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 사업의 위치가 평택시 남부 권역인데 북부 지역에는 이런 민원이나 뭐 떼까마귀가 출몰 한다라는 그런 뭐 신고 이런 것들은 없나요? 아니 저희가 이게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이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1조 주요 하천변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 도비 사업인데요. 주요 하천변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그 추가로 구축해야 될 하천이 혹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14개소에 이 차단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될 개소가 있나요? 지금 그 통북천은 거의 다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저희들이 올린 거는 안성천, 국가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가하천에만 해당되는 예. 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14개소만 설치하면 다 구축이 되는 상황인가요? 예, 다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냥 단계별로 일단은 통북천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통북천 일부 구간도 지금 안 한 구간도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국가천 위주로 올해 내년에는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추가로 더 해야 될 개소가 몇 군데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전반적으로 그냥 차량 진입하는 구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면은 아마 진이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하려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개소 예, 한번 그거는 파악을 현황 해서 좀 예, 확인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진출입로 양방향에 다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14개소 설치되는 위치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조 그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 사업에서요. 분뇨 반입에 관한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데 그 협약서는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의 분뇨를 그 오산시 위생환경 사업소로 이제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 당초에 반입량이 일 40톤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인 일 15톤을 통복 처리장으로 반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에 약 2억 6천여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어요. 그 갑자기 2025년도에 통복 처리장으로 반입을 하는 거는 뭐 시설이 증설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예, 증설이 반입이 아니고 되는 거나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수과에서 BTL 사업, 그러니까 하수관거 정비 사업 확대로 인해서 분뇨 반입량이 지금 감소로 인해서 물량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분뇨의 양이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통복 처리장에서 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산에 있는 것을 통복 처리장으로 다시 반입한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폐기물 수지 분반 대행자에 대한 그 대행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이 2024년도에 개정됐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개정된 내용을 좀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좀 혹시 개정된 건가요? 소수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 이 별도로 예. 자료를 주신다. 그러면 그 개정된 부분은 이게 그 생활 폐기물 수지 분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지자체, 저희 시에 이제 그 조례가 있고 요 개정된 부분이 혹시 조례에 반영이 됐나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부의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개정이 된 지침은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조례 개정을 좀 해주시고 예. 그 개정 내용도 한번 좀 전달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그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 현황을 2023년 말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그 평택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음식물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물이요. 현재 에코센터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정확하진 않는데 현재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부 자료에 보면 지금 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 현황에서 저희가 8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주 그린월드라는 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건식 사료화하는 처리 방법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경기 리사이클이라는 청북면에 있는 곳에서는 이건 습식 사료화를 통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자가사육 가축 먹이로 해서 대와 개에게 이제 먹이를 재사용하면서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로 등록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폐기물이 이 처리 시설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 반입 수수료가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군데는 공공 처리장이 아니라 민간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반입 수수료 부분은 저희 이제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생활 폐기물을 들을 경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생활 폐기물 외에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제 음식물 중에 일정 규모 이상 거긴 자체로 치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건 8군데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반입 수수료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반입 수수료하고는 연관이 없다. 네, 민간 그러니까 예, 에코센터는 사업장 폐기물 네. 에코센터도 여기 8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에코센터는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그 시장에 책무로 돼 있는 생활 쓰레기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해서 그러니까 공공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이 네. 그 에코센터는 공공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7개는 민간에서 하는 건데 그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 폐기물하고 분류. 그러니까 에코센터를 뺀 나머지는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 민간 폐기물 그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는 그 음식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입 수수료는 민간에게 지급은 하지 않는다. 확실한 건가요? 아니 그 네. 식당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배출한 식당과 그 처리업체가 단가를 계약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 시설 용량은 있는데 처리량이 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평택시 제1농장, 원정농장, 진이 에코센터, 병국농장 이런 데는 그 1년에 처리량의 그 톤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환경부 이 자료에는 2023년 운영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만 지금 나와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 처리량이 좀 없어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요. 예,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예, 이거 한번 자료 실적을 아마 시로 보고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선 의원님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세 분께서 자세하게 좀 질문을 주셔서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들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떼까마귀 퇴치 새로운 사업이라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레이저 퇴치 기술이가 들어 올라왔습니다. 70만 원. 이게 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라 그런데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레이저 퇴치기가 그 본청에도 하나 있고 안중 출장소에서 한 군데 있나 봐요. 네.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그 고장이 났을 테고 수리비가 올라왔을 텐데 기존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어느 분이 어떻게 나가서 퇴치를 하셨었죠? 지금은 아니 기존에는 네. 저희가 특별히 나가서 한 건 없고요. 개인용 휴대용 그 퇴치기 레이저 이렇게 휴대용이 있어서 그거를 읍면동에다가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레이저로 쏠 수 있게 그런 거를 했는데 특수한 레이저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게 조금이라도 광원이 세서? 그래서 이제 완전한 효과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서 그거를 좀 활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만 원 네. 그러면은 이거 수리비 수리비는 한 대를 수리하는 한 건가 대 보죠? 저희가 갖고 있는 한 대에 대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났고 그런데 이거는 활용이 안 됐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건가요? 네, 안 됐었습니다. 아, 구매는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은 안 됐었다. 예, 그거 말고 그냥 음, 그 소규모 조그만 그 레이저 핸드용으로 된 네. 레이저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활용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지고 있었던 퇴치기를 수리해서 네. 용역을 활용을 해서 퇴치를 해보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게 물론 잘 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 남부권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퇴치가 되면 남부권은 이제 여기는 계속 빛을 쏘니까 딴 데 가서 놀자라고 해서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 약간 민원이 발생을 하면 거기 가서 빛을 쏴서 밀어내고 그럼 또 다른 데 이 떼까마귀가 또 다른 데가 있으면 거기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가서 밀어내고 그러면 이제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 서로 갔다 이제 이 떼까마귀들이 이제 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그때그때 그냥 민원 발생하는 거를 퇴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용역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밀어서 이제 뭐 없어지거나 근데 또 동물들을 없앨 수는 없죠. 근데 뭐 안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농촌 지역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제 진행하시는 사업이겠죠? 예, 지금 퇴치 사업은 까마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그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퇴치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다른 도심 네. 지역에서 이제 일- 이런 일- 퇴치 사업을 일부- 하니 네, 일부 우리 하고 지역으로 있습니다. 많이 이제 네. 몰려오는 영향도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분석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떼까마귀가 많이 출연을 해서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페이지인데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 사업에 의해서 제 일정 부분을 이 정해져 있는 식물들을 걷어내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통계목이 되어 있어서 어떤 걸 설치하는 사업인지 싶어서 여쭈려고. 아닙니다. 용역인데요. 저희가 직접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전에는 이제 민간 사업 보조로에다가 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 지원 사업이다 보니 이게 시군에서 직접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해서 목이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다. 직접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하진 않으실 텐데. 아니 용역 저희가 직접 직접 사업을 용역, 직접 용역해라. 예.
직접 관리해라.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백운산 생태체험 공간 조성. 앞서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신규 사업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생태계가 좋으면 복원을 할 게 아니라 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이제 생태 체험장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생태를 즐기기도 하고 교육받기도 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생태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인간들이 되게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딧불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딧불이도 저녁 때 가면 볼 수 있으니까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간도 만들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딧불이는 없어질 테고요. 약간 좋은 것을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 분들은 반대의 목소리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생태를 시민분들이 교육하실 배울 수 있고 교육하는 목적이라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이나 이런 것들이 택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실 때 백운산 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시려고 세우셨겠지만 생태체험 공간이 어디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좀 광범위하게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태가 좋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여기 하겠다라는 이걸 좀 범위를 넓게 해서 과연 그러면 생태체험 공간이 어디에 들어서야 접근성은 좋아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용역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래요, 과장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21페이지, 20페이지 EM인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를 배양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업체에서 업체에서 배양해서 업체에서 배달하죠. 그러니까 시에 있는 시설 구조물에서 배양을 하고요. 거기서 날라다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군데는 직접 배양을 하고 대부분이 그 큰 배양통에서 배양을 해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분출이 되면 그만큼 업체에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지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그 업체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액제로 이제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동에 비전 1동에 동삭동에 몇 리터씩 갖다 놨으니 이거를 청구를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그 배양된 게 아니라 그 원료를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고요. 네, 구입을 해서 걔네들이 이제 그 통해서 배양을 시켜주는 거고 운반비가 이제 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럼 운반비는 운반비하고 재료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많이 사용을 그러면 하게 되면 많이 사용이 되면 재료비가 더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운반을 자주 하게 되면 운반비가 자주 나가게 되고 이런 패턴인 거죠. 네. 예, 그거를 상시로 체크해서 그거 뭐 다 소모됐는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월 몇 회 이렇게 정해서 그 운반하고 또 채워놓고 이렇게 하시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자꾸 여쭤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EM 보급 사업이 몇 년 전인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각 25개 면동에 배급대가 일괄 설치가 되었고 계속 그 배급이 되는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환경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 그렇진 않다고 봐야겠지만 업체 예산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는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라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분들이 정말 그만큼의 EM을 사용을 하시면 정당하게 이제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수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주민분들이 EM이 필요해서 이제 설치가 되었다고 보아야겠지만 이 사업이 어디서 이제 업체에 의해서 제한이 돼서 설치가 되고 계속 EM이 보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런 경계를 해야 돼서 매년 이제 여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여쭤봤던 거고요. 정액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여쭤볼게요. 여쭤보았고요. 49페이지에 가스 열 펌프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이 가스 열 펌프가 뭔가 했더니 건물 옥상에 보면 이 열 나오는데 여기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올해까지 이 저감 장치 설치 의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였다가 이게 저감 장치가 개발이 덜 된 업체도 있고 뭐 이래서 사실상 내년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평택에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가스 열 펌프가 몇 대나 됩니까? 이게 공기업만 이 가스 열 펌프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민간 있고 다 있고요. 네,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네, 하고 학교를 그렇습니다. 제외하면 평택시 한 352대가 있습니다. 350군데. 2대 352 대. 대수로 말씀드리고 사업 장수를 하는 67군데 있습니다. 아, 예술군데요. 352개가 있고 또 교육부에서 지원은 학교 유치원 305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는 네. 305개, 그것까지 합하면 600개, 657개. 657개. 근데 내년까지 정부에서는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 마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만으로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자부담이 있으시겠죠. 네, 자부담이 근데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은 몇 대나 지원이 됐을까요? 지금 한 116대 정도 아. 했습니다. 116대. 네. 그러면 나머지 160여 대가 지원이 더 돼야 되는 상황이군요. 83대 예산만 세워져 있어서 필요하면 추경이나 더 세워서 내년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 이륜차 가 구입비 보조가 이제 58대 분이 이제 예산이 세워져서 계산이 된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0%를 채 밑돌고 있고 네, 이제 뭐 국비 사업이라 매칭이 돼서 이만큼 수립이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전기 이륜차는 어떻게 충전을 합니까? 집에 콘센트로도 가능합니다. 그쵸. 네. 전기 이륜차 이게 전기 이륜차가 그 저희도 삼성 사업장이 있어서 오토바이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기 이륜차 보급이 잘 되려면 이게 출근했을 때나 이럴 때 전기 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충전하기가 지하 주차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주택가나 이런데 대부분 이제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충전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급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공 그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전기차 충전소들은 이제 만들어 주는데 삼성 인근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게 뭐 과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절차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금을 어떻게 하는지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급이 되어야 전기 이륜차가 보급이 더 빨리 될 것 같아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 이륜차는 일반 콘센트에 꽂으면 다 되는 거라 보통 전날 꽂아놓으면 다음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만약에 네.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충전소를 어디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륜차로 뭐 카드 발급이나 이런 거 되는 거는 제가 좀 못 봐가지고. 예, 요즘 네. 요즘 전기 이륜차가 배터리를 교체하는 형태로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콘센트를 꽂아서 이제 충전을 우리나라 하는데 이제 배터리를 그냥 교체할 수 있게 빼서 교체하면 이제 되게 뭐 이런 시스템들도 있어서 전기 이륜차 예산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고요.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이 조금 더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네요. (81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지 분반 원가 산정 용역은 매년 하는 사업 용역인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천만 원씩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은 대행 실적 평가에 따른 용역비도 매년 시행합니까? 근데 평가를 해서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 수단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현재 도급사에서는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일단 평가를 그 우리 법에서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급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라 하면 대행 실적 평가에 따른 용역비. 그러니까는 시에서 용역을 해주세요라고 어느 업체인가를 선정을 해서 용역비를 드리고 이 수주운반 업체가 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예, 맞습니다. 용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매년 이걸 시행을 하는데 예. 이 용역에 의해서 수주운반 업체가 바뀌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현재 최근래에는 없습니다. 도급업체 또 바뀌는 건 아직까지 없고요. 이제 5개 업체가 계속해서 그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역에 의해서 그러면 바뀌지 않더라도 제재가 이루어졌거나 이런 거는 최근에 언제일까요? 제 기억은 상당히 좀 오래전 일이라 최근에는 그 기준 미달로 그렇게 뭐 적발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예. 매년 하는데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에)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서탄면에 있습니다. 집행률이 추경 때 일부 예산이 감해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9%에 머물고 있는데요.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이 판매가 이루어집니까? 예, 현재 판매도 그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나눠주는 형식으로 예, 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판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게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는 안 보이세요, 과장님? 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제작이 되거나 이런 양이 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뭐 연 14톤 이 재사용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의원이 이게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이게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예산이 지금 2달이 남았죠. 일반 예. 수용비이기 그쵸. 때문에 이게 뭐 생산량이나 판매량하고 연동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 예, 예. 9달을 12개월 중에 9달을 계산해 보면 75%가 나오기 때문에 69%라면 약간 여유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전년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달까지요. 화분이 한 300개 정도 만들었고요. 마대자루가 1,000여 개, 그리고 에코백이 1,000여 개, 그리고 컵받침이 한 1,000여 개 순으로 현재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00여 개, 3,000개.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 10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누가 회수해요? 각 면동에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업체에서 합니까? 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12만 8천 원은 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겠네요. 그렇죠? 예산. 예, 맞습니다. 예. 업체가 설치했고 시민분들이 넣으면 업체가 수거해 가는데 수거 비용은 시에서 다시 지원해주고 있고 이거 수거해서 가져가서 페트병은 재활용이나 이런 데에서 다시 업체에서는 수익금이 발생을 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수익금으로 시민분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예. 712만 8천 원은 그러면 시에서 주민분들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봐야 되는. 현재 대부분이 수선 유지비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 돈을요. 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최종구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이 무인회수기 페트병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23년도 6월부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예. 이게 투명 페트병 기계 5대고 그렇죠? 예. 캔 5대인데 투명 페트병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 868개 킬로그램, 868kg.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5대로 나누면 0.8kg예요. 하루에. 예. 예.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 또한 뭐 0.9kg 되는 것 같고 캔은 하루에 5kg. 그래서 5대니까 나누면 한 기계에 1kg. 그리고 24년도 들어서서는 하루에 0.6kg입니다. 예. 이 계산법대로면은 예. 하루에 3.2kg, 그 5대로 하면 0.6kg. 이제 기계에 따라서 어디는 이제 없는 날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이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좀 많이 넣는 데는 뭐 2kg 되고 뭐 3kg 될 수 있겠죠, 하루에. 그렇죠? 예. 2kg, 3kg를 봐야 이거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 캔의 무게는 안 줘봤으나 10개 넣으면은 뭐 이렇게 저도 모르지만 과장님도 모를 거예요. 10개가 몇 킬로인지, 몇 g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에 0.6kg 캔으로 따져서 2024년도 지금 11월까지 하루에 0.6kg다 한 대 들어오는, 홍보에도 신경을 쓰든지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유지되어야 되느냐, 상징성을 가지고는 기존권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유지관리비 두면서 이제 1년에 700만 원 두면서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이게 관공서에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은 현재 역이라든가 또는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실적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이게 실적이 늘어나서 정상화가 되려면 업체가 입찰을 해서 여기서 들어간 캔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 캔, 이 페트랑 이게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주는 이유가 업체가 없어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겠다는 업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노동력을 들여서 그냥 가져가라 해도 그 노동력 들으면서 수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도 판단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니 관공서에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과장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져갈 업체가 없어가지고. 정 과장님. 현재 관공서에는 들고 있는 그 빈 병을 네.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보통 네, 주잖아요. 네.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말고 이제 회수기에다 넣으라는 그 측면으로 네. 설치를 했지만은 네. 그 사용량이 뭐 작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네, 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다중집합 장소로 또 네. 확대를 해서 네. 회수하는데 집중하는 이거 걸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강소영 예, 거기 사업 안에 들어 있잖아요. 예, 거기도 있습니다. 이거 기계 설치했다가 진짜 이거 만약에 제대로 판단 안 하면요 정말 애물단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뭐 우리 이 자리에서 결론 날 건 아니고요. 설치하는 업체에서 네, 까지 합니다. 요즘에는 회수하고 네, 거기서 종합 재활용업까지 해서 네. 다시 재활용하는 것까지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면 설치도 자부다. 설치요? 설치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 예결이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랑도 이제 이 사업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하다가 시에서 예산 투자해서 기계 설치하고 시에서 유지관리 비용 대고 모인 자원은 제 가져가고 이게 물론 이제 시민분들의 자원환경 보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으니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맞는 이 메커니즘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또 대단위로 또 이제 설치가 될 계획들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최대한 확대가 되면 시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요. 네. 이제 그런 이런 포인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동안까지는 이게 그냥 투입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압축해서 버리는 문제, 또는 잘게 썰어서 잘게 썰어서 버리는 문제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 기술력에 따라서 많이 그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업체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변화가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은 과거에는 이게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최소한으로 설치를 한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대중 속에 갖다 놔도 왜냐하면 돌멩이를 넣거나 그러면 기계가 다 부서져 버리거든요. 뭐 압축이라든가 썰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면 항상 답을 가지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든든합니다. 저도 이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 세척 서비스 지원 사업 이거를 좀 예산이 모니터링 카메라 설치까지 해서 이게 회수 박스 이런 거
만드는 게 맞는지 좀 이거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개수조정하면서 다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건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받았던 자료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 편익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오선플렉스에 예. 지금은 이제 뭐 민간위탁 사업이 아니라 사용 수익 허가를 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민간위탁 시절에는 여기에 워터파크나 찜질방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비용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시에서 납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에 지금 사용 수익 허가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요 사용 수익을 허가를 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사용 수익 허가를 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 임대료랑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사용료가 나오는데 그건 주민들이 다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때는 시에다가 그 수익을 불입을 받았죠.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지금은 사용 수익을 내다 보니까 그 수익금을 그분들이 민간이 쓰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 시절에 시 계정으로 이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계정 몫이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저희 이제 수입목? 수입목 예. 시 어딘지 제가 저쪽 담당 팀 쪽에 여쭤봤을 때 오소플렉스 쪽에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계정 몫을 여쭤봤더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알려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담당 과에 담당 팀에 얼마씩이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 수익 허가가 된 다음에는 업체에서 단체에서 시로 얼마를 내죠? 임대료 수입만 받고 있습니다. 얼마죠? 3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8천 몇백만 원 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제가 받아보니 수익금이 한 3억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월 달이니까 한 3억 5천, 뭐 3억 7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중간에 변경이 됐으니까 이제 뭐 그 단단 그렇지 않고 내년을 예상을 해봤을 때 코로나 시기 겪고 점점 이용객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도 뭐 3억 7천 뭐 4억 원의 그 사용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2억 8천의 금액을 받고 대여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2억 8천을 정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1억 2천 정도의 수익은 그 단체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가져가시는 금액. 그럼 2억 8천에서 3억 한 5천 되면 한 6천에서 7천 정도. 네. 예. 그거에 뭐 이제 뭐 노령요에 맞습니다. 따라서 예. 달라질 테고요. 가져가시게 되는 금액인 거죠. 민간위탁 때는 이런 금액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위탁에서 사용수익 허가의로 전환되면서 이 금액은 그 단체에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로 편성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 회사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으로 계약되어 예. 있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 주셨고, 예. 그렇죠? 지난번에 9월달에 경쟁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경쟁력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요. 지인이 거길 이용하러 이제 수영장을 갔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찜질방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수영장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고덕동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좀 고민 지점이 이 주민 편익 시설은 고덕 에코센터가 있는 해창립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편익 시설인지, 아니면 이걸 지어짐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지어질 당시에는 고덕 주민들 위주로 하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거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돼서 입찰이나 이런 형태로 전환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현재 사용 수익 허가를 3년을 내줬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1년 뭐 좀 지난 상태고요. 내년 25년도에는 그 문제까지 해서 계속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잘못한 거 잘하고에 떠나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시설 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들어오는 게 어떨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점점점 보장이 된다면 지금 이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가져가는 그것이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분들에게 그만큼의 다른 사업으로 보존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보존해 주고, 다른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민 전체의 편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쭈는 거였습니다. 예, 하여튼 그 시설은 저는 수익 창출 시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 시설 서비스가 좋고 뭐 시설이 좋다고 한다면은 수익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뭐 상태는 하겠지만은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마음 조언 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설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22페이지에 안심벨 설치 사업인데요. 이 그 운영 지원 점검하는 비용이죠? 예. 그러면은 점검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설치한 업체에서 점검까지 다 합니까? 설치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대 설치 되고 점검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점검하겠죠? 수십 돈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곳 할 때마다 59,000원씩 이거를 관리비를 지출을 하네요. 1년 예산입니다. 아닌데요? 59,000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그 12.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예. 122페이지고요. 예 예. 한 곳 점검하는데 59,400원, 12개월 해서 176개소. 시설 장비 유지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유지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유지비를 하면 뭐 고장 나는 거 고치는 거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고장 안 날 것 같은데요. 이게 다중 집합 장소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뭐 임의로 부시거나 그런 내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세요. 네. 환경지도과 여쭤볼게요. 134페이지에 악취 실태 조사도 매년 진행합니까? 2억 원.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항입니까? 예, 비용이 엄청나요. 이 뭐 그 성균관대에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용역. 처음 시작부터 해서 지금 성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날 뭐 부의장님도 위원장님도 들어와서 보셨겠지만 이제 악취 실태를 해야 될 지역이 기존에 있는 지역도 있지만 자꾸 파생되는 지역들까지도 계속 그 범주를 담고 있어서 사실 비용은 이제 지난해 그리고 아니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해서 이제 2억이었었지만 2023년도에는 좀 셌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시 전체 여건하고 좀 연계시켜서 좀 다운시켜 갖고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자격이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는 되게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셔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사가 된 곳에 대해서 조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에 뒤에를 살펴보니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또 영역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매년 사업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46페이지의 낚시금지 지역인데요. 뭐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위 안성천 부분에는 왜 그 안 하는데 그러느냐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평일날 3분이서 그리고 주말에는 2분이서 단속을 하십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생각하시고 네,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말에 더 낚시 많이 하시고 예, 하실 주말에 텐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2분이 이틀이니까. 네, 원만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단속권이 얼마나 됩니까? 단속권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거는 예, 네, 들어 그-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죠. 그 단속권이 얼마 되는지 하고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 5분이 알겠습니다. 다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 이분도 단속을 하려면 차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이 비용으로 가능한지. 여기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건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분들이 자기 집 앞 뚝방 나가서 낚시하고 계시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 따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를 일지라도 접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어디 화장실이요? 낚시꾼들이 낚시금지 구역 낚시꾼들이 말고, 쓰는 낚시금지 구역 말고. 제가 이거 답변 잘못했습니다. 네, 예. 확인. 낚시꾼들이 쓰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다 그러면 낚시 금지시켜야 되는 분들이 가서 청소하지 낚시 마시죠. 허용 구역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낚시 동호회 분들, 낚시 취미로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가끔 낚시를 가는데 제가 낚시꾼 저를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53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LED인데요. 그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충동의 바닥에 LED 설치되어 있는 거, 저도 간혹 거기를 이제 걷기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낙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안 되기도 하고 청소가 적극적으로 되는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또 이충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으로 충전이 돼야 되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좀 적절치 않아서 많이 꺼져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생태청과에서 설치해 주신 공간은 아니긴 하겠지만 생태청과에서,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해주실 때 바닥에 깔아는 것이 과연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근데 이 교포천이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범람이 되거나 그러진 않은 곳이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예, 예.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지주형이 됐던 아니면 뭐 다른 형태가 됐던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형태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